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표본의 크기가 작을 때 그 두 모집단의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과 두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두 모집단의 평균 뮤1하고 뮤2의 차이를 이제 추론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확률 변수를 도입하고 그 녀석의 분포가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여기서는 그 정보를 활용을 해서 신뢰 구간과 뮤1-뮤2에 대한 신뢰 구간과 그리고 뮤1-뮤2에 대한 가설 검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정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했던 도입했던 그 표보 뮤1-뮤2하고 연관된 통계량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얻은 게 여기다가 쓸까요? 자, t가 뭐였냐면 x바 마이너스 y바 마이너스 뮤1 마이너스 뮤2 그 다음에 sp 루트 1 플러스 n1 더하기 n2분의 1이 되는데 이 녀석의 분포가 t분포다. 자유도는 n1 더하기 n2 마이너스 2. 자, 신뢰 구간을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다음 이제 확률과 관련된 식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t를 그냥 전체 생각을 해서 자, t의 절대값이 확률 1-알파가 되는 범위는 t의 2분의 알파보다 작으면 되겠죠? 물론 이제 자유도는 이 t의 자유도가 t분포를 따르고 여기서 이제 확률 변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녀석은 이 녀석 밑줄 친 확률 변수의 분포가 t분포를 따르고 그때의 자유도가 n1 더하기 n2-2가 되므로 이 확률과 관련된 식을 우리가 나타낼 때 기준값을 나타낼 때 자유도가 n1 더하기 n2-2가 되는 t분포에서 상위 확률이 2분의 알파가 되는 기준값을 선택을 해서 t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 값 사이에 있으면 확률이 1-알파가 되겠습니다. 이 값 사이에 있을 확률이. 자, 그런데 지금 이쪽 괄호 안에 있는 p의 괄호 안에 있는 이 부등식을 자, 뮤1-뮤2 입장에서 우리가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 전체의 절대값이 얘보다 작다니까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차이가 이거에다가 분모를 곱한 거 정도 밖엔 차이가 안 난다. 그거 이내로 차이가 난다 라는 뜻이 되겠죠? 즉 여기다 쓸까요? 뮤1-뮤2는 아무리 커봤자 x바 마이너스 y바에다가 더하기 이 값 t 2분의 알파 뒤에 있는 걸 좀 생략하죠. 너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자, 자유도 쓰고 뭘 곱하죠? 예, 분모에 있는 값을 곱하죠. sp 루트 n1 더하기 n 아이고 굉장히 공간이 좁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스타라고 한다면 x바 마이너스 y바 마이너스 스타 사이에 있겠죠? 뮤1 마이너스 뮤2가. 자, 그래서 뮤1 마이너스 뮤2에 대한 신뢰도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인 신뢰 구간은 이 값과 이 값 사이에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별게 없죠? 이게 지금 t분포다.
라는 것을 그냥 바로 다이렉트하게 적용하면 바로 신뢰 구간이 얻어지겠습니다. 자, 결과를 깨끗하게 정리해보면, 자, 물론 이제 가정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자, 모집 단위 정기분포, 두 모집 단위 정기분포고, 그 다음에 모집 단위 표준 편차가 같은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생각하는 것은 각각의 모집 단에서 선택한 표본이 서로 독립인 두 표본이다 라는 것을 가정을 한 상태에서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µ1 마이너스 µ2에 대한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 신뢰도를 갖는 신뢰 구간은 다음과 같다. 자, 이 값, 이거 좀 비뚤어지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 값인데, 자, 이것도 기억을 다음과 같이 하면 되겠죠? 자, 어쨌거나 상황이 조금, 조건들이 좀 바뀌긴 했지만, µ1 마이너스 µ2에 대한 추정량이죠? 자,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자, 여기서는 t분포를 이용을 하는 거니까 t값, 즉 t2분의 알파, 자유도는 이제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떠올려야 될 것 같고요. 곱하기 뭐죠? 이 녀석의 일종의 그 표준 오차, 표준 오차라는 것은 이 녀석의 뭐죠? 이 녀석의 표준 편차라는 건데, 이 녀석의 표준 편차는 루트 시그마 n1 더하기 n1분의 1 더하기 n2분의 1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그대로 쓰는 경우에 여기가 g값, g분의 알파가 오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시그마를 sp로 지금 바꾼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부분 일종의 결국 얘도 일종의 x바 마이너스 y 바에 대한 표준 오차를 이제 추정한 값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SP가 시그마에 대한 추정량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합동 두 개 표본을 같이 고려해서 추정을 한 뭐 그런 값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시그마에 대한 추정량이니까 이 네모 전체는 이거에 대한 추정량, 즉 x바 마이너스 y 바에 대한 표준 오차의 추정량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자, 그러면 이 신뢰 구간의 형태가 여전히 그 추정량 플러스 마이너스 g 혹은 t 값에다가 추정된 표준 오차 혹은 표준 오차를 이제 곱하는 그런 꼴이 되는 것이죠. 네, 됐고, 자, 이번에는 그 가설 검정을 생각을 해보죠. 자, 이 경우에 일단 가설 검정을 밑에 여기다 쓸까요? 네. H0 규모 가설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두 모집단의 평균의 차이에 대한 가설입니다. 자, 이 값이 어떤 값이다 를 우리가 규모 가설로 택하고, 대립 가설은 두 모 평균의 차이가 비교하는 값 델타 제로보다 작다 혹은 µ1 마이너스 µ2가 비교하는 값보다 크다 혹은 µ1 마이너스 µ2가 델타 제로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대립가설로 택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모든 경우에 규모가설은 이제 같은 모양입니다. 자, 가설을 수립하고 그러면 이러한 가설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그럴듯한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검정 통계량을 도입을 해야 될 텐데요. 자, 여기서는 어떤 걸 택할까요? 자, 앞에서 얻었던 이 상황에 맞는 상황과 관련된 분포가 t분포였는데 t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이 녀석이었습니다. SP 이 녀석이죠. 자, 이 녀석은 자유도가 이건 n2-2를 갖는 t분포를 따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 자체를 이제 검정 통계량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검정 통계량으로 세우려면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을 보고 그 값이 기강력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를 이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어떤 게 문제가 되죠? 네,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자, 앞에서 신뢰 구간 계산할 때는 어차피 이 녀석의 범위를 이제 구하는 것이라서 이거 자체를 이제 활용을 했지만, 지금 검정에서는 이 전체 통계량의 관측값이 필요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뮤1하고 뮤2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뮤1 마이너스 뮤2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계산이 안 됩니다. 자, 이런 것은 앞에 우리가 10장이나 혹은 11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했던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 결국은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갖는 거는 제 1.56가 조금 더 심각하다라고 판단을 하므로 H0가 사실일 때 우리가 기각을 하게 되는 잘못 기각을 하는 것이죠. 제 1.56가 일어나는 유의 수준에 관심을 가지고 유의 수준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확률을 계산하는 그 상황이 H0가 사실인 경우에 한해서만 우리가 주로 확률 계산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자, 뮤1 마이너스 뮤2 대신에 뭘로 대입하냐면 H0가 사실인 경우에 우리가 아는 값이 뭐냐면 델타 제로라는 값을 아는 것이고, 그 델타 제로라는 값이 H0가 사실인 경우에는 뮤1 마이너스 뮤2랑 같다라는 거죠. 따라서 검정 통계량으로 이 녀석이 아니라 검정에서 택하는 검정 통계량은 뮤1 마이너스 뮤2를 빼는 대신에 델타 제로를 빼는 이 통계량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을 검정 통계량이라고 부르고, 지금 뭐 둘 다 t라서 약간 좀 혼돈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네, 다른 문자를 좀 붙이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라 일단은 같이 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택하고 이 녀석을 우리가 검정 통계량으로 택하는 거죠. 자, 검정 통계량으로 택하는데, 자, 우리가 기강력을 이제 설정하고 싶은데 유의 수준이 알파인 기강력을 정하겠죠? 자, 일단 기강력의 형태를 보면 첫 번째 경우는 뮤1 빼기 뮤2가 충분히 작다라는 근거가 있으려면, 자, 검정 통계량을 보니까 뮤1 빼기 뮤2가 델타 제로보다 작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뮤1 마이너스 뮤2랑 비슷한 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x바 마이너스 y바가 델타 제로보다도 굉장히 작게 나오면 이게 그럴듯하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검정 통계량의 값이 분자가 작게 나와야 되겠습니다. 음수로서. 자, 그러면 기강력의 형태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두 번째 경우는 비슷하게 생각하면 이런 형태, 세 번째 형태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앞에서랑 거의 똑같죠? 11장에서 했던 거 혹은 10장에서 했던 거 아니면 지금 12장 앞부분에서 했던 거랑 거의 동일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검정 통계량이 다르고 검정 통계량의 분포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이 경우 이 검정 통계량은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죠. 물론 이제 델타 제로라고 하는 값이 뮤1 마이너스 뮤2랑 같은 경우에만 우리가 이 검정 통계량의 분포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델타 제로가 이 값과 다른 경우에는 이 녀석의 검정통계량의 분포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즉 H0가 사실일 때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H0가 사실일 때, 그럴 때는 여기랑 여기랑 같아지는 거니까 결국 검정통계량이 이 확률 변수랑 동일해지는 거죠. 두 개가 같습니다. 위아래가. 따라서 위에는 무조건 이제 이런 T분포를 따른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으므로 H0가 사실일 때는 검정통계량의 분포가 T분포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T는 위에 있는 T가 아니라 이 검정통계량을 의미합니다. 자, H0 사실일 때는 검정통계량과 얘하고 이 녀석이 같아지게 되므로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원하는 알파라고 하는 것은 H0가 사실일 때 T값이 C보다 같거나 작게 나오는 확률이 유의 수준입니다. 그렇게 되면 H0를 기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제1종 오류가 일어나는 것이죠. 네, 제1종 오류는 H0가 사실인 상황에서 기각하게 되는, H0를 기각하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제1종 오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이 T분포니까 T분포를 따를 때 이 확률이 알파가 되는 C를 찾아라 라는 거죠. 자, 그럼 C가 뭐가 될까요? 자, T분포니까 T분포에서의 기준값 하위 확률이 우리가 원하는 알파이기 때문에 결국 마이너스 T알파가 되겠습니다. 자유도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비슷하게 얘는 플러스 T알파. 자, 얘는 T의 2분의 알파가 되겠죠. 자유도는 동일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별게 없죠? 자, 여기서도 했던 우리가 지금 논의한 과정을 보면 가장 핵심은 이 녀석이 T분포다 라는 그 정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검정통계량을 도입을 하고 이 녀석과 관련된 이제 유의 수준을 우리가 컨트롤하기 위해서 우리가 H0가 사실일 때 이 녀석 검정통계량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했고 그거에 따라서 예전에 했던 것과 동일한 것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 보니까 이 검정통계량의 분포만 딱 정해지면 오른쪽에 있는 것이 그 분포로부터 결정되는 이제 기준값들이 오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제 좀 그런 큰 그림이 아니면 공통적인 어떤 그 모습이 좀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실을 좀 정리해 보죠. 네,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지워야 될 것 같죠? 네, 자, 표본의 크기가 크고 마찬가지로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인데 H0 규모 가설이 μ1 마이너스 μ2가 델타 제로다 라는 것을 규모 가설로 할 때의 검정 방법은 자, 검정 통계량으로 먼저 어떤 것을 택하는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한 이러한 가정은 동일합니다. 자, 검정 통계량은 여러 번 써서 여러분들 이제 많이 눈에 익숙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x바 마이너스 y바에서 델타 제로 뺀 것을 sp 루트 n1분의 1 더하기 n2분의 1로 루트를 택한 그래서 곱한 것으로 나눗셈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H0가 사실일 때 이 검정 통계량의 분포인 거죠. 이 녀석의 분포, 이 녀석의 T의 분포가 자유도가 n1 더하기 n2 마이너스 2가 되는 T분포다. 자, 그래서
기강력은 유의수준 알파인 기강력은 그 대립가설의 형태에 따라서 정해질 텐데, 대립가설 H1이 μ1 μ2가 델타 제로보다 작다 일 때는 T가 마이너스 T 알파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자, 반대 방향일 때는 T 알파보다 크다. 양측 검정일 때는 절대값이 T 2분의 알파보다 크다 라는 거죠. 아까 여기서 부등호 방향 잘 했었는지 약간 헷갈리는데, 혹시 앞에서 거꾸로 했다면 지금 이 방향이 제대로 된 방향입니다. 조금 전에 막 하다 보니까 거꾸로 한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리는데, 지워가지고 좀 확인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방법들을 실제 문제에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그 신뢰 구간을 계산을 하거나 혹은 가설 검정을 할 때 공통 분산 시그마 제곱에 대한 합동 추정량 SP 제곱을 계산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그냥 임의로 하나 표본을 생각한 다음에 그 공통 분산에 대한 합동 추정량을 계산을 한번 해보죠.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자, 어떻게 계산할까요? 자, n1-1 s1의 제곱 더하기 n2-1 맞네요. s2의 제곱을 n1 더하기 n2-2로 나눠서 셈을 하면 되죠. 이게 sp 제곱입니다. 자, 이 값을 얻기 위해서 일단 n1은 얼마죠? 자, 첫 번째 표본의 개수가 3개, 3개, 6개고요. 두 번째 표본의 크기는 5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럼 첫 번째 표본으로부터 표본의 분산, 두 번째 표본으로부터 표본의 분산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값들을 여기다 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계산기로 계산하면 될 텐데요. R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자, 일단 표본을 변수에 입력을 먼저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x라는 변수에 첫 번째 표본을 입력을 하죠. c라고 하고 8, 5, 7, 6, 9, 7이라고 이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표본을 y라는 변수 입력을 하겠습니다. 2, 6, 4, 7, 6. 자, 그 다음에 x라는 변수에 입력이 된, 기록된 표본에 대해서 표본의 크기를 우리가 6이라고 물론 이제 숫자로 써도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 표본을 좀 바꾸겠다 라고 한다면 표본만 바꾸면 그 아래 자동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기다 6이라고 쓰고 나중에 표본을 갖다가 뭐 몇 개를 더 추가를 한다면 표본만 추가를 하면 안 되고 여기 있는 값을 바꿔야 되죠. 그래서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만 바꾸고 여기를 바꾸지 않는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데이터를 변경할 때는. 그래서 그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여기를 이제 우리가 눈으로 카운팅해서 써주지 말고 x라는 이 변수로부터 자동으로 계산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x라는 벡터로부터 길이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length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length라는 함수 x 벡터를 집어넣으면 그 벡터의 길이를 계산을 해서 n1에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n2에는 y라는 이 변수 벡터에 있는 자료의 개수, 길이를
이제 length를 사용해서 얻어내서 기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S1 제곱, S2 제곱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자, S1 뭐 스퀘어라고 할까요? 스퀘어, 네. 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물론 이제 정의를 그대로 이용해도 되는데 아래에서는 표본의 분산을 계산하는 함수가 있죠. 그게 바로 variation의 약자인 var라는 함수였습니다. S2 스퀘어는 y 변수를 가지고 표본 평균을 표본 분산이죠. 네, 표본 분산을 이제 var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SP 스퀘어 뭐 이렇게 쓸까요? 네. 는 어떻게 되나요? 위에 있는 n1-1 곱하기 s1 스퀘어 더하기 n2-1 s2 스퀘어 전체를 나누기 n1 더하기 n2-2로 나눗셈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한번 R로 계산하기 전에 계산 결과 값을 먼저 써보죠. 확인해보죠. 네, 지워야 되겠죠? 네, 지우고 자, 쭉 계산을 했더니 2.89가 됐습니다. 자, 이 계산은 이제 R로 해보겠습니다. 뭐 우리가 손으로 할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식은 손으로 할 때 뭐 의미가 있는 식일 테니까 이 식은 뭐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면 뭐 금방 계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R을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보죠. 자, 지금 네. 자, 여기에 이제 예제 아까 5번이었습니다. 그래서 x하고 y는 이미 자료를 넣어놨습니다. 그 자료를 입력하는 명령문을 코드를 이미 작성해 놨고요. 자, 여기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n1 length x죠. 그 다음에 n2 length y, 그 다음에 s1 square 는 x로부터 계산한 표본의 분산, s2 square는 y로부터 계산한 표본의 분산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sp square를 이제 하는데 뭐 sp2라고 쓰죠. 여기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sp square 2라고 쓰고 있는데, 자, 얘는 네 n1-1 곱하기 s1 square 더하기 n2-1 곱하기 s2 square 되겠죠? 얘를 나누기 n1 더하기 n2 빼기 2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다 된 것 같죠? 자, 이 섹션을 이제 실행을 해보면 2.88889니까 뭐 반올림하면 2.9, 2.89 이 정도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을 확인을 해보죠. 네, 값이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R로 계산을 잘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신뢰 구간과 검정을 한번 해보죠. 자, 그 젖소들의 먹이로 이렇게 목초를 이제 먹이로 주는데 목초에 따라서, 목초의 종류에 따라서 생산하는 우유 양의 차이가 있을까 라는 이제 그런 것을 좀 밝히고자 25마리 젖소를 대상으로 랜덤하게 뽑아 임의로 추출을 해서 12마리에게는 인공으로 건조를 시킨 목초를 이제 먹이로 주고요. 나머지 13마리에는 들판에서 자연적으로 건조한 목초를 먹이로 이렇게 주고 나서 각각의 젖소로부터
하루에 얼만큼씩 생산하는지 한 우유 생산량을 조사한 다음에 1일 평균 생산량을 우리가 기록을 했습니다. 각각의 젖소별 1일 평균 생산량입니다. 자, 그래서 들판에서 말린 목초를 그 먹이로 한 13마리들에 대해서 1일 평균 생산량을 조사했더니 이렇게 나왔고, 그 다른 그룹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즉, 두 가지 처리가 지금 달리 되어 있습니다. 즉, 들판에서 말린 목초냐, 아니면 인공적으로 말린 목초냐, 라는 것이 이제 처리가 되겠습니다. 처리가 1번, 2번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결과 나왔는데, 이걸로부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그러면 1일 평균 우유 생산량의 차이가 어느 범위에 있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위해서 95% 신뢰 구간을 구하고자 합니다. 자, 이 문제에서 우리가 그 생산량의 차이라고 했으니까 어디에서 어딜 빼는지 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의상 첫 번째 것을 1번 모집단, 두 번째 것을 2번 모집단에서 선택한 독립인 표본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 경우에는 실제로 존재하는 모집단은 아닐 것이고요. 가상의 모집단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모집단에서의 그 평균값, 모평균을 μ1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모집단에서 모평균을 μ2라고 부르겠습니다. 즉, μ1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그 젖소를 대상으로 들판에서 말린 목초를 이제 먹이로 주고 나서 각 젖소들마다 1일 평균 생산량을 쭉 조사를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전체 모임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집단이고, 그러한 값들의 평균값, 전체 모집단 평균값이 μ1이 되겠습니다. μ2도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 μ1 μ2에 대한 95% 신뢰 구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에 대한 신뢰 구간은 x바 마이너스 y바 플러스 마이너스 t 2분의 알파 n1 더하기 n2 마이너스 2. 자, 여기서 n1은 첫 번째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의 크기가 n1, 두 번째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의 크기가 n2라고 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모집단에서 선택한 표본으로부터 얻은 표본 평균을 x바, 두 번째 표본으로부터 선택한 표본으로부터 얻은 표본의 평균을 y바라고 둔 거죠. 자, 여기에다가 sp 루트 이 값으로 이제 계산이 되겠습니다. 물론 SP는 우리가 조금 전에 계산했던 방식으로 합동 추정량, 공통 분산에 대한 합동 추정량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방식을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 아무 때나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정들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가 두 모집단이 모두 정규 분포다. 정규 모집단 가정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가 시그마 1과 시그마 2가 같다 라는 가정이 필요했었습니다. 자, 정규 모집단 가정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니까 충분히 그럴듯해 보이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정규 모집단 가정이 그럴듯한지는 여기서는 따로 안 하겠지만 그 앞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던 방법인 정규 확률 혹은 정규 점수 그림이라는 것을 이제 그려 봄으로써 이 가정이 그럴듯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그마 1과 시그마 2가 같다라고 가정을 이제 해야 될 텐데요. 이 경우에는. 근데 이런 가정이 터무니없는 가정이면 곤란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그럴듯한 가정인지 판단하는 방법이 결국은
각각의 그 표본으로부터 구한 표본의 표준 편차를 생각해서 이 녀석이 2배 이하로 차이가 나면은 이러한 가정이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우리가 하는 방법을 택한다면, 자, 여기서 S1, S2를 계산해서 둘 사이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지, 비율이 2 이하가 나는지를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러한 방법으로 확인을 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인데요. 또 다른 방법으로서는 결국 이제 모집단의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료가 얼마큼 흩어져 있느냐 하는 정도인데, 그 정도가 동일하다라는 그런 가정을 하려면 그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들도 흩어져 있는 정도가 비슷해야 되겠죠. 흩어져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조금 전에는 표준 편차, 표본의 표준 편차를 생각한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범위를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범위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 표본은 가장 작은 값이 얼마죠? 30인가요? 네. 30에서부터 어디까지 가죠? 가장 큰 게 58인 것 같죠? 네. 이 범위에서 이제 흩어져 있고요. 두 번째 표본은 가장 작은 값이 32, 아까 아니네요. 29 되는 것 같고요. 가장 큰 값은 어디가 57이 제일 큰 것 같죠? 네. 그래서 29에서 57 사이에 흩어져 있습니다. 어떤가요? 자, 30에서 58, 29에서 57, 딱 1 차이밖에는 안 나있죠? 즉 범위가 전반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범위만을 놓고 봐도 이런 가정이 그럴듯한데요. 자, 우리는 S1과 S2를 가지고도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순히 이제 이 식에다가 넣어서 계산을 쭉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일단은 그 표준 편차를 계산하기 전에 일단 범위를 먼저 봤더니 범위가 비슷하죠. 따라서 시그마 1과 시그마 2가 같다라고 해도 별 무리가 없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그럴듯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두 모집단의 표준 편차 같다라고 가정을 할 텐데요. 이것이 조금 불안하면 S1, S2도 나중에 계산을 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필요한 값들을 쭉 다 계산하고 뭐죠? SP 공통 분산에 대한 합동 추정량 SP 제곱도 우리 계산을 하고 8.361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이 경우에는 자, 그래서 앞에서와 같이 들판에서 건조한 목초를 먹고 먹은 젖소들이 생산한 우유 생산량의 평균값을 미원, 그 다음에 인공으로 건조한 목초를 먹이로 하고 먹이로 한 젖소들의 생산량의 평균을 뮤트라고 이제 이름을 앞에서처럼 붙이겠습니다. 평균이죠. 좀 더 정확하게는 1일 평균 생산량의 평균값입니다. 자, 했을 때 위원 빼기 뮤트의 이제 95% 신뢰 구간은 다음과 같다. 자, 여기 자유도는 자, N1이 13, N2가 10이니까 두 개 더하면 25, 거기서 2를 빼야 되죠. 그래서 23. 그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입력을 하면 될 텐데, 자, 최종적인 결과가 2.90 플러스 마이너스 6.925 혹은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9.8 정도 결과가 얻어지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 결과를 먼저 확인을 해보죠. 자, R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R을 띄우죠. 자, 6번이죠? 네,
6번에서 일단 앞에서와 같이 그 합동 추정량 계산이 필요하니까 자 그대로 복사해 오죠. 자 여기서 x하고 y로 입력을 했으니까 n1, n2 그 다음에 그 s1 제곱, s2 제곱 뭐 이거 바꿀 필요가 전혀 없죠. 그리고 sp 제곱 또 그냥 식은 동일합니다. x하고 y가 그 데이터만 이제 바뀌면 자동으로 바뀌겠습니다. 자 일단 알파를 정해둘까요? 알파가 아까 95%니까 0.05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필요한 것이 일단 x바하고 y바도 필요하죠. 그죠? x바, y바를 여기서 계산을 할까요? 네, 여기다가 x바가 x라는 변수에 기록되어 있는 자료들의 평균 값인데 자, 평균을 계산하는 함수가 뭐가 있었죠? 네, mean이 있었습니다. 자, y바도 mean이라는 함수를 써서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T알파 값이 필요하겠죠? T 알파, 2분의 알파가 필요하니까 자, T분의 알파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T 분포를 활용할 텐데 이런 값을 이제 T알파를 이제 계산할 때는 사용한 함수가 QT였습니다. 이때 상위 확률을 넣어야 되니까 1 마이너스 알파 나누기 2를 넣어야 되죠. 그리고 자유도가 있었습니다. n1 더하기 n2 마이너스 2가 자유도죠. 네. 자, 그러면은 대충 된 것 같죠? 자, 그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부분을 따로 미리 계산을 한번 해보죠. t 2분의 알파 곱하기 sp 위에가 제곱이 있는데 sp 제곱에 스퀘어 루트를 해야 되죠. 그래서 sqrt에다가 집어넣는데 자, 스퀘어 루트가 사실은 여기 그 sp 제곱도 스퀘어 루트를 해야 되지만 또 스퀘어 루트가 또 필요한 것이 n1분의 1과 n2분의 1의 합에도 루트를 택해야 되죠. 그래서 루트 안에다가 스퀘어 루트 안에다가 이 값을 이제 한꺼번에 넣어도 되겠습니다. 되겠죠? 네. 그래서 잘 계산했는지 한번 확인하는 의미로 x바 마이너스 y바가 얼마인지와 d가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마이너스 d x바 마이너스 y바 플러스 d 이 값을 이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죠? 컨트롤 Alt T를 눌러보죠. 네, 지금 좀 지나갔는데 여기 2.9 플러스 마이너스 6.92 맞나요? 좀 숫자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네요. 6.92 네, 맞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9.8 정도다. 마이너스 4에서 9.8 네, 동일하게 나온 것 같죠? 네, 계산 문제없이 잘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다음 문제 넘어가기 전에 그 S1하고 S2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자, 2배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얘를 확인한 다음에 두 모집단의 표준 편차 같다고 가정을 해도 좋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우리가 앞에서 R을 가지고 할 때는 네, 여기다가 출력을 한번 해보죠. 프린트 C에 그 S1을 구할까요? 네, sqrt sqrt를 해도 되고 아니면 처음부터 sd를 써도 되겠네요. 네.
그 바가 표본 분산이고요. SD는 표준 편차죠. 그래서 여기 S1, S2까지 같이 출력을 미리 하면 위에서 여기서 나왔죠. 네. 각각 7.998, 8.7399 뭐 정도 나왔으니까 크게 차이가 없어서 2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모집단의 표준 편차 같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 라고 하고 우리가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들판에서 자연적으로 건조를 한 목초를 사용을 하는 것이 우유 생산량이 더 많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보통 자연적인 게 뭐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유의 수준 5%로 검정을 해보죠. 자, 검정 통계량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검정 통계량 T는 X바 마이너스 Y바. 자, 하기 전에 그 가설을 먼저 수립을 해야 되겠네요. 너무 마음이 급했죠? 자, 앞에 예제 6번을 풀 때 들판 건조 목초를 사용을 하는 경우에 모집단 평균을 μ1, 인공 건조 목초를 사용하는 경우 모집단 평균을 μ2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원하는 사실은 μ1이 μ2보다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μ1에서 μ2를 뺀 것이 어떻다?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μ1 마이너스 μ2가 0보다 크다 라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겠습니다. 자, 그럼 H0에서는 아니다, 뺀 것이 0이다 라고 수립을 하면 주어진 문제에 맞는 규모가설, 대립가설이 되겠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델타 제로가 0이죠? 여기 있는 값이 델타 제로니까. 자, 그래서 델타 제로 빼면 0을 빼는 되고, 뭐 뺄 필요 없겠죠. 네, 그리고 SP 루트 N1분의 1, N2분의 1 더한 거. 이게 이제 검정 통계량이 될 것이고요. 자, 대립가설이 뭐보다 크다니까 기강력의 형태는 T가 T 알파. 알파는 여기서 0.05. 자유도는 앞에서 아까 23이었던 것 같죠?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한 관측값을 T0라고 하고 T0와 이 기준값을 비교해서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결과만 먼저 한번 좀 계산한 결과를 먼저 보죠. 자, 규모가설과 대립가설을 먼저 수립을 하고요. 자, 검정 통계량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하고요. 그리고 기강력을 정했습니다. 기강력에서 이제 기준값이 1.714가 나온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을 계산해 보면, 자, T0라고 붙였는데, 자, X바, Y바들 넣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0.866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자, 기준값과 비교해 보니까 기강력에 포함되지가 않죠? 이 값이 더 크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H0를 기각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기각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두 목초를 사용을 할 때 차이가 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즉, 들판 건조 목초를 사용한다고 해서 우유 생산량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네, 이 결과를 R로 한번 확인을 해보죠. 네, 시간이 50분이 다 된 것 같으니까 빠르게 확인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7번의 내용인데요. 자, 7번의 내용이 사실은 그 6번에 있는 그 값들을 계산을 비슷하게 많은 것들을 계산해야 될 테니까, 자,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필요한 부분
것들을 좀 수정을 합시다. 자, 각각의 평균 필요한 것 같고요. N1, N2 필요하고, 뭐, S1 제곱, S1, S2, 뭐, 이런 거 뭐, 그냥 쓰면 될 것 같고요. SP2 제곱도 알고 있고, 자, 알파가 5%로, 유의 수준 5%로 이제 검정을 하는데, 이때 기준값이, 이때는 신뢰 구간이 아니고 양측 검증이 아닌 거니까, T 알파가 될 텐데, 자, 그럼 여기를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 값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필요한 거는 네, 검정 통계는 관측값이 필요하죠. T0라고 두겠습니다. X바 마이너스 Y바 해서 델타 제로를 하는데, 물론 지금은 델타 제로가 0입니다. 근데 지금 델타 제로가 다른 경우에도 코드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델타 제로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델타 제로를 어디다가 쓸까요? 여기다 쓸까요? 맨 위에다가. 델타 제로는 지금 대립과설과 귀무과설을 우리가 수립하고 보니까 델타 제로는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델타 제로 0으로 두고 그것을 이제 활용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될 텐데, 여기 나누기 뭐죠? S 스퀘어 루트죠. SP 제곱이 지금 우리한테 있으니까 스퀘어 루트 앞에 썼던 거를 뭐 이렇게 조금 복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보니까 이를 가지고 오면 되겠죠? 네, 약간의 그 시간을 아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뭐 얘는 뭐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프린트 우리가 필요한 게, 자, 검정 통계의 관측값과 기준값인 T 알파를 이제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자, 최종적인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자, 관측값 0.86755, 기준값 1.713.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본 것과 867, 네, 1.714, 네, 동일한 것 같죠? 네, 계산을 잘 한 것 같고, 따라서 이 경우에도 기각을, H0를 기각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약간 시간이 지났는데 여기까지 일단은 네, 하는 것으로 하고요.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